정인택의 정정당당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정당당 쇼 정인택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회 방송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같은 정씨 같은 저기 사촌 아니냐. 과감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만나서 정말 좋은 형과 동생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정당당 쇼 이제 출발을 해보는데 우리 이 쇼 잼버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버리고 싶어. 잼버리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잼버리 파행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정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안타까웠죠. 어저께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용산역에 영국 대원들이 네.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서울 구경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이 친구들이 참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 가고 싶다. 이 말만 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아쉬웠죠. 보이스카우트. 네. 어렸을 때. 네. 했습니까? 저는 해봤지롱. 저희가 넉넉한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 졸로 봤던 게 한번 뗐었던 게 스카우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보이스카우트. 네, 4학년 때였나? 그때 한번 해봤었는데 가입비도 있고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치. 단복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캠핑 용품도 스카우트용 전용 용품들이 따로 다 있었어. 그래가지고 가입비도 내고 단복도 이제 당연히 맞췄는데. 배낭이 제일 비쌌어. 그런데 배낭? 예, 뒤에 매는 거? 배낭 못 샀어요. 근데 단복을 입고 이걸 하면 어떻게 캠핑을 갑니까? 네? 뭐 잼버리도 가고 막 야영을 이제 야영하고 막 해야 되나? 집에 있는 다른 배낭을 들고 이제 갔죠. 집에 그래가지고 그 배낭 안 가져왔다고 끼워주지 말고. 뭐야 이게 딱 복장은 저 보이스카우트 완전히 그렇죠. 다 이렇게 딱 하고 멋있잖아. 왜? 근데 이제 뒤에는 아버지 배낭을 메고 갔다. 잼버리처럼 이제 그런 야영 대회는 없었는데 보이스카우트도 군가처럼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군인 문화하고 그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군가도 뭐 10개, 20개 막 되는 것처럼 잘 부르는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한국어 버전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야영하면서 반창 투정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보이스카우트 노래가 있어서 그럼 막 노래를 가다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밥을 잘 먹자고 밥, 국, 김치 딱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이 네, 밥, 국, 김치 이렇게 끝나는 건다고? 그러니까 다른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그리고 나서 철이 좀 들었죠. 정정! 당당! 지금은 이제 인기가 좀 덜하다고 하지만요. 아직도 영미권에서는 사회 리더들의 성장, 과정 이런 거 잼버리가 이제 중요한 경험이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이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번 잼버리 사태 여파 또 영향도 많이 미쳤을 건데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스카우트 경험이라는 게 조금 더 이게 폄훼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나라는 사실 스카우트 아니면 이런 야영 문화라든지 군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국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이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게 사실 잼버리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잼버리가 좀 꿈의 무대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700만 원이 참가비였는데 그걸 하려고 동남아에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 잼버리 하나만 참가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어려운 기회비용과 투자를 해가지고 온 학생들이 세계적인 학생들이 와서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한국은 그냥 더운 나라. 네. 비도 막 태풍도 많이 오고 이런 식의 이제 선입견이 갖는 어리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 어른이 돼서라도 한번 꼭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 그렇죠.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싶었는데 뭐 방학 때 하다 보니까 기상학과가 장마차로 오고 겹치고 폭염이 또 유례 없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잼버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잼버리는. 잼버리는 뭐 야영하고 이겨내고 이런 거잖아. 지금 케이팝 보고 공연 보고 이렇게 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건 덤이죠. 덤이잖아요. 덤이 이게 오히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공연 보러 오는 뭐 관객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여러 때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그 전 정부의 책임론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7년 차라는 이제 웃지 못할 그런 밈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남 탓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너는 그 사람 못 썼으면 어떻게 정치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뭐 집권 7년차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전 정부 탓할 거면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없었으면 어떻게 이 정권 유지하려고 했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났잖아요. 몇 달 만에 이게 벌어진 행사였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1년이 지나서 국정 전반을 이미 다 한번 스캔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 정부가 져야죠. 그리고 개막식 날 마이크 잡았잖아요. 스카우트복까지 다 입고. 그럼 장사는 본인이 다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남 탓하면 안 되죠. 박근혜 정부 때 왜 평창올림픽 그때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성공 개최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이제 비교 대상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평창올림픽은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게 그때 이제 김여정까지 그 한국에 와서 대회 참가를 했는데 그때 정말 그 안 좋았잖아요.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회 올림픽 뭐 개최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입국시키지 말아야 된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역량을 총 집중을 해가지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를 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잼버리 같은 경우도 기상 악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국가가 전부 다 그 역량 집중을 좀 해줘 버려야죠. 대비를 해야죠. 근데 수습을 하면서까지 전 정부 책임이다. 마다 책임론이 먼저 앞에 이제 등판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기다리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자, 전라북도 책임론 움직임이 이제 많이 거셉니다, 지금. 책임이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컨트롤타워. 정부 아니겠어요? 중앙정부. 정말 이게 지방정부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번 정부 들어서 매번 문제 해결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인데,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떤 부분을 좀 부풀려가지고, 뭐 때려잡겠다. 일명 뭐 이런 이권 카르텔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뭐 감사, 수사 뭐 이런 과정 우려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잼버리가 이번에 좀 실패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상악화 부분이 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폭염에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천시 어떤 행사든 간에 실내 행사로 전환을 하든지 우천시 어떤 뭐 비옷을 나눠주든 이런 식으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건 맞는 건데. 그럼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인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 이 행사를 유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누가 지금 수혜를 받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행사 실패하고 또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행사가 기상악화에 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걸 바로 이권 카르텔로 넘어간다? 그럼 이것도 약간 핑계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냉정하게 좀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기왕 이제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얘기를 좀 조금 더 해보자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밝혀내야죠. 그러면 이 행사가 도대체 예산이 뭐 1,0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 중에 뭐 인건비가 뭐 600억 정도가 돼서 절반 이상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조직의 운영비로만 상당 부분 충당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인력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도 왜 이 행사에 대한 기후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냐. 이런 부분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걸 전라북도 지역에 뭔가 이권 카르텔로 바로 뛰어 넘어가 버린 거는 그건 분명히 이제 문제 있는 지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행사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제2의 이 잼버리 사태가 반복이 안 된다고 단정을 못 해요. 당장 전남에서도 잼버리를 언젠가 유치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해먹는 문화라는 게 과연 그러면은 고쳐질 수 있느냐. 이거 부분을 지적하는 요건으로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권 카르텔로 규정을 짓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바로 들어간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비약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또 SOC. 네. 요거 확충 해갖고 여름 야행지로 이제 부적합한 이 갯벌 이제 그것도 최근에 이제 매립지 해창 갯벌에 이제 잼버리를 무리하게 개최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지역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네. 그 전남 호남에서 최근에 가장 큰 행사는 여수 엑스포였어요. 그렇죠. 엑스포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KTX 선도 깔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자본 도로도 깔고. 그러니까 지금 여수에 가면 엑스포 현장에 비고쇼 큰 그 공연장은 있지만 정작 사람들한테 남는 건 SOC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뭔가 핑계로 해서 간접 자본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 새만금 같은 경우도 잼버리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찾아낸 게 새만금이 아니고 새만금 문제를 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잼버리를 통해 가지고 액티비티 뭔가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새만금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슴 아픈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비를 잘 했어야죠. 말한 것처럼 수지로 이 야영이 벌어지게 되니까 모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SOC라든지 이런 부분 간접 자본에 끌어다 쓰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2의 제3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다시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광주 전남의 SOC 이거 참 열악하잖아요.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요? 새만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벌어져 있는 판인데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같은 전라북도라고 하더라도 무주에 이제 태권도원이 있는데 거기가 기구가 굉장히 선선하고 거기가 입지도 넓고 근데 가보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무주에 거기까지 산골짜기를 막 가가지고 가면 딱 태권도원 덩그러니에 딱 하나만 있어. 차라리 새만금이 아니라 잼버리를 거기서 개최를 했으면은 기후 문제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좀 열악하게 그 태권도하고 시너지가 나는 뭔가 체험형 공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SOC를 끌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건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2의 제3의 잼버리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지. 다만 이 비용과 그 비용 편익 분석을 좀 고유한 모델로 하나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를 대회를 통해 가지고 희석시켜서 이렇게 포장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 예, SOC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설득을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해야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수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KTX가 여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미련은 사실 좀 버려야 됩니다. 지역의 지자체 행사가 하나 이게 실패한다라고 해서 절대 지역의 문제로 이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잼버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 하나지 이제 좀 되돌아가야 될 기준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잼버리 같은 행사 하는데 한 500억 정도가 든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나? 조달할 수 있다. 예산도 따오고 뭐 자체 모금도 하고 500억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강행을 하자. 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이 프로세스로 가요. 행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돈이 조달이 가능하다. 그럼 그거 하는 거지. 딱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잼버리가 분명히 그 자체적인 그 역량에 대해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자체한테 뭔가 묻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잼버리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지역마다 다 축제 하나씩 열고 그렇죠. 근데 그 축제하고는 달라요. 그 축제는 지역에서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는 거를 축제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그렇죠. 거고 흥행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 문제지만 잼버리 같은 부분은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만 딱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강화할 필요는 지금 없는 그런 기준이 하나 생겨버렸다. 단체장님들이 좀 다 새겨서 들어야 될 하나의 대목입니다. 정준호 정인택의 정정당당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정당당 쇼 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죠. 정정! 당당!